오늘은 오중이 2번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중이 2번 포인트의 그 지형적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간조 때 물이 다 빠지면 물이 요만큼 차 있습니다. 여기는 1m에서 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돌바닥입니다. 간조 때는 이 돌바닥이 드러나고 만조 때는 돌바닥이 잠기겠죠. 이 돌바닥에다가 밑밥을 이렇게 뿌려 놓는 겁니다. 여기는 큰 바위가 숨어져 있는데 이 바위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밑밥을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흘러내려가서 요 돌 바닥에 이렇게 좀 쌓이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밑밥을 멀리 던지지 않고 이 돌바위 근처에다 뿌리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돌 바위를 타고 내려가서 돌 바닥에 밑밥이 쌓이도록 하는 겁니다. 이 돌 바위 머리에 수위가 한 500cm 정도 됩니다. 이거는 해수면으로부터 5m라는 얘기입니다. 해수면으로부터 여기서부터 5m가 아니라 해수면으로부터 5m입니다. 그래서 조금 무시 1몰, 2몰, 3몰 이때의 해수면의 높이가 500이 안 되면 이 바위는 항상 조금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광 선글라스를 끼고 사리 때는 평광 선글라스를 끼고 이게 이제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안 보이니까 평광 선글라스 끼고 이 돌을 찾아서 그 주위에 뿌립니다. 하지만 조금 무시 1, 2, 3몰일 때는 돌바위가 안경을 안 써도 보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다가 밑밥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바닥이 또 있고 여기 석축이 있습니다. 석축에서 한 1, 2m의 만조씨 제가 거기에 위치해서 낚싯대 5m 30짜리 낚싯대에다가 채비를 던지면 이렇게 느슨하게 저부력 채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됩니다. 고부력 채비는 여기다가 부력지에다가 수증지를 달아가지고 뽕돌을 달아가지고 부력지가 플러스 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가라앉지만 저의 채비는 저부력지이기 때문에 B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집니다. 그래서 감성돔이 이 에어리아 1m 2m 에어리아에 요 수위 여기 돌머리로부터 물이 이렇게 차면 1m 2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채비는 1m 50에서 2m 목줄 길이가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줄 바로 위에 원줄이 있는데 그 원줄에다가 제가 묶음을 해놨기 때문에 많아야 2m, 적으면 1.5m 이런 채비를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느려뜨리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모양인데 약간 하늘에서 보는 그런 그림은 이런 형식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다리가 있고 연육교 다리가 있고 이 다리발에 조류가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일부, 이게 본류대고 이게 지류대인데, 지류대가 저의 오중이 포인트 돌바위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여기 용승조류가 크게 생기고, 이 용승조류 전체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일부분은 저희 그 오중이 포인트 돌바위에 부딪혀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속축에 부딪혀서 이렇게 내려가서 저 멀리서 합류가 됩니다. 이러한 그 본류대 지류대 흐름이 있는 것이고요. 이 본류대나 지류대의 힘이 세지거나 또 약해지면 이렇게 가겠죠. 약해지면 이렇게 가고, 세지면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갑니다. 제가 낚시할 때는 항상 이 본류대, 이 지류대의 힘의 세기를 잘 지켜봅니다. 힘이 약하면 용승조류도 약하게 생기고, 힘이 세면 부딪히면서 용승조류가 크게 생기고, 용승조류가 크게 생길 때는 제가 저부력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낚시를 쉬었다가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힘의 세기가 줄어들 때는 제가 저부력이기 때문에 계속 밑밥을 쳐서 이 빨간 부분이 밑밥 치는 에어리아인데, 여기다가 채비도 던지고 해서 여기에서 입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별표를 해놨는데, 이 별표, 까만 별표하고 지금 까만 화살표가 있는데, 요거를 잘 알게 되면 여기에서 입질을 받는 그런 시간대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요 돌바위에 여기 걸어서 석축에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요것도 돌바닥인데, 요 돌바닥을 넘는 수위가 있습니다. 물이 조금 더 들어와 가지고 이 돌바위 머리를 잠긴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졸졸졸 흐르는 물 조류가 있습니다. 이 조류가 셀 때는 낚시하기 어렵지만, 조류가 알맞게 이 양이 적기 때문에, 이 넘어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알맞은 조류가 넘어올 때는 아주 기막힌 조류가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졸졸졸 넘어오는 물의 양이 알맞을 때는 여기에는 기가 막힌 조류가 생겨서 이쪽에서 밑밥을 계속 치고 있다가 그런 조류가 나오면 결정적으로 감성동이 들어오면서 낚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쪽에서 요게 이제 물이 찬 다음에 되돌아오는 물들인데, 요 물들의 그 힘이 영역이 넓어질 때 이렇게 올 때 여기에 또 기가 막힌 조류가 또 생깁니다. 그때 또 감성동이 또 나타나서 또 제 미끼를 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조류가 생길 때는 나타나지 않았다가 적당하게 이렇게 밀어줄 때나, 여기서 적당하게 물이 넘어올 때, 또 물이 넘어오다가 어느 순간에는 적당한 그 조류가 여기서 생깁니다. 그 적당한 조류가 생길 때 감성동이 싹 와서 제 미끼를 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칠 때는 너무 부딪히거나 속촉으로 막 달라붙을 때는 낚시 물고기들이 오지 않지만, 다른 잡어들은 오는데 감성동은 그때 오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여기에 조류가 자기 그 감성돔이 헤엄쳐서 와가지고 그 미끼를 먹는 그런 조류가 아주 잔잔하면서 그 뭉게구름처럼 이렇게 그 표면의 그 조류가 뭉게구름처럼
아주 잔잔하면서 약간 흘러주면서 아기 걸음처럼 이렇게 흘러주는 그런 조류가 생길 때 감성돔이 와서 미끼를 먹더라는 거죠. 그 조류는 여기에 해답이 있고 여기에 해답이 있고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본류는 맨날 흐르는 거고 지류도 맨날 와서 부딪히는 거니까 요거는 힘의 세기만 적당해 주면 그거는 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더라도 눈으로 보더라도 다 티가 나니까. 그렇지만 낚시하다가 보면 이쪽에서 살짝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그러니까 낚시 시간이 그 초날물이 끝나가는 지점, 그러니까 내가 정의하는 그 물때는 첫 날물, 두 번째 날물, 두 번째 날물.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여기는 3시간, 여기는 3시간, 합이 6시간 물이 빠집니다. 근데 요때 아주 좋은 조리가 만들어지죠. 방향은 이런 방향, 얘는 이런 방향으로 물이 빠진다는 겁니다. 여기가 첫날물 3시간은 이쪽 방향으로 빠지고 두 번째 날물 3시간 동안 저쪽으로 빠집니다. 예전에도 영상을 찍어 가지고 설명을 해 드렸는데 여기가 좀 헷갈려요. 이쪽으로 3시간 들어왔다가 빠지고 이쪽으로 3시간 빠지면서 다 빠지는 거죠. 들어올 때도 이쪽으로 3시간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3시간 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첫날물, 두 번째 날물, 그 다음 첫 썰물, 두 번째 썰물,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좀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그런 조류가 생깁니다. 그런 물때가 또 생기고, 그러니까 처음 오시거나 몇 번밖에 안 오신 분들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때 따라서 밑밥이 좌측으로 흔들리거나 또 우측으로 날아가 버리거나 흘러가 버리거나 이러니까 낚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무슨 만조 때 여기가 울돌물처럼 엄청나게 흐르는 볼류하고 지류가 생기는데 어떻게 낚시를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 물살이 이렇게 센데 무슨 거기서 낚시를 하느냐. 하지만 물이 변할 때 첫날물과 두 번째 날물이 변하는 그 시점에 조류가 아주 좋은 조류가 생겨서 여기서 낚을 수 있는 것입니다.